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 조지아에서 시작된 한 편의 로맨스가 어떻게 한국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 그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운명적인 만남을 믿으시나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인연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오늘의 주인공은 조지아의 작은 호텔에서 일하던 에카라는 여성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녀에게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 찾아왔습니다. 그 만남은 처음에는 그저 스쳐가는 인연처럼 보였죠. 하지만 운명은 참 묘한 법입니다. 그 짧은 만남이 에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으니까요. 낯선 땅 한국으로 건너온 그녀는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죠.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며 진심으로 이 땅에 뿌리 내리려 노력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한국 사회의 따뜻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 결혼 성공담이 아닙니다. 편견을 깨고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 한 여성의 용기와 그녀를 받아들인 한국 사회의 성숙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 구시가지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호텔에서 에카는 오늘도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32살의 에카는 이 호텔에서 일한 지 벌써 7년째였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이 조지아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일에서 보람을 느꼈으니까요. 에카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드라마 보기였죠. 몇 년 전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뒤로 그녀는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막으로 보다가 점차 한국어가 귀에 익기 시작했죠. 사랑해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같은 간단한 표현들을 따라하며 혼자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야? 너무 먼 나라잖아. 하지만 에카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보이는 한국 사람들의 정, 아름다운 풍경,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호텔 프런트에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동양인이었는데 어딘가 피곤해 보였죠. 큰 배낭을 메고 있었고 긴 여행 끝에 도착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에카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신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권을 건넸습니다. 에카가 컴퓨터로 예약을 확인하려는데 이상했습니다. 예약 기록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당황한 그녀는 동료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죄송합니다만 예약이 확인되지 않네요.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 예약 확인 이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완료했다는 증거였죠. 에카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예약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거였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긴 여행 끝에 도착한 곳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게 당연히 화가 날 만했죠. 에카는 재빨리 매니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같은 가격에 더 좋은 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에카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서 단순히 업무상 사과가 아니라 진짜 미안한 마음이 느껴졌죠. 남자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죠. 그가 한국어로 중얼거렸는데 에카의 귀에 들렸습니다. 순간 에카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국어다. 그녀는 흥분을 감추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분이세요?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방금 한국말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서 한국어를 조금 알아요. 에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남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지아의 작은 호텔에서 한국어를 아는 직원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정말요?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에카는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 이야기를 했고 남자는 흥미롭게 들었죠. 그는 서울에서 온 김민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번아웃이 와서 긴 휴가를 내고 유럽 여행을 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조지아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에카가 물었습니다. 아직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공항에서 오는 길에 본 풍경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민주는 피곤한 얼굴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카는 그에게 트빌리시의 명소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나리칼라 요새, 구시가지의 유황 온천, 무트쿠드 성당 같은 곳들이었죠. 민주는 고맙다며 메모를 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간 민주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주는 호텔 식당에서 조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전통 빵인 프리와 치즈, 하차프리라는 치즈빵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죠. 커피를 마시며 오늘 갈 곳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에카였습니다. 근무 시간이 아닌 것 같았는데 일부러 확인하러 온 거였죠.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방도 정말 좋더라고요. 민준이 답했습니다. 에카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한국어 하시는 분을 만나서 반가웠어요. 민준의 말에 에카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카는 오늘 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어디를 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에카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좋은 곳들이 많거든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괜찮을까 싶었죠. 하지만 에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신 점심은 제가 살게요. 좋아요. 에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구시가지를 걸었습니다. 에카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민준을 안내하며 건물마다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죠. 이 건물은 19세기에 지어진 거예요. 당시 부유한 상인이 살던 집이었대요. 저 발코니 보이세요? 조지아 전통 양식이에요. 나무로 만들어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답니다. 민주는 에카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광 가이드북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죠. 에카는 민준을 작은 빵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관광객들은 거의 오지 않는 동네 빵집이었는데 갓 구운 빵 냄새가 골목에 가득했습니다. 여기 빵이 정말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에카가 추천한 빵은 속에 콩이 들어간 로비안이라는 빵이었습니다. 민준이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정말 맛있네요. 이런 곳은 혼자서는 절대 못 찾았을 거예요. 그쵸? 저희 동네 사람들만 아는 곳이에요. 에카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리칼라 요새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민주는 창밖으로 펼쳐진 트빌리시의 전경에 감탄했습니다. 빨간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그 사이로 쿠라 강이 유유히 흐르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요새에 도착하자 에카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일몰이 정말 아름다워요. 시간 맞춰서 다시 와보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에카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언제부터 보기 시작하셨어요? 에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5년 전쯤이었어요. 친구가 추천해준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뒤로 계속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막으로만 봤는데 자꾸 보다 보니 한국어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죠. 대단하시네요. 독학으로 배우기 쉽지 않았을 텐데. 민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한국어로 대화해보고 싶어요. 에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낯선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언어를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죠. 한국에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약속이에요. 에카가 기뻐하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그녀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한국식 약속 방법을 아는 에카를 보며 그는 다시 한번 놀랐죠. 점심시간이 되자 에카는 민준을 전통 조지아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관광객용이 아닌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었습니다. 흰칼리 드셔보셨어요? 조지아식 만두예요. 에카가 주문을 도와주었습니다. 흰칼리와 하차푸리 그리고 무츠바디라는 꼬치구이가 나왔습니다. 민준은 흰칼리를 먹는 법을 에카에게 배웠습니다. 위를 잡고 국물을 먼저 마신 다음 만두를 먹는 거였죠. 맛있죠? 에카가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한국 만두랑 비슷하면서도 다르네요. 민준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은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에카는 조지아에서의 평화로운 일상에 대해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도 많았습니다. 민준의 조지아 여행은 계획했던 일주일에서 2주로 늘어났습니다. 에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이었죠. 매일 아침 호텔 식당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에카가 쉬는 날이면 함께 트빌리시 곳곳을 누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쿠라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에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정말 그런가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드라마는 좀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의 정은 진짜예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죠.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김치, 불고기, 떡볶이, 비빔밥. 생각만 해도 배가 고파지네요. 에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빨리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특히 떡볶이요. 드라마에서 맨날 먹던데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자주 나오는지 궁금해요. 떡볶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소울 푸드죠.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에요. 에카 씨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한국 가면 꼭 사주세요.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강물에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민주는 옆에 앉은 에카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는 그녀의 옆얼굴이 참 평화로워 보였죠. 언제부턴가 에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피로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민주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한 현지인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었죠. 에카와 헤어질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호텔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조지아를 떠나 다음 여행지로 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에카와의 작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녁 무렵 에카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에카가 부끄러운 듯 상자를 건넸습니다. 민준이 열어보니 조지아 전통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흰색 실로 엮어 만든 팔찌였죠. 이건 조지아에서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팔찌예요. 여행 중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준비했어요. 민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에카 씨.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는 팔찌를 손목에 찼습니다. 에카가 직접 묶어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만나서 정말 즐거웠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국에서 온 손님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에카 씨 덕분에 조지아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민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쉬움이 숨어 있었죠. 에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꼭 다시 만나요. 에카 씨가 한국에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약속했잖아요. 네, 약속이에요. 에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에카가 프런트에서 배웅해 주었죠. 두 사람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잘 가요, 민준 씨. 연락해요.
네, 꼭요. 에카 씨도 건강하세요. 민주는 택시에 올라탔고 에카는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택시가 멀어지면서 에카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죠. 민주는 뒤를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내내 민주는 에카 생각뿐이었습니다. 함께 걸었던 구시가지의 골목길, 같이 먹었던 흰칼리, 강변에서 나눴던 대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안 되는데. 민주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에카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가능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민주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다시 출근을 시작했고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죠. 예전처럼 일에만 몰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에카가 생각났으니까요. 매일 밤 민주는 에카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시차가 있어서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최대한 자주 연락했죠. 에카는 호텔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민주는 서울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에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에카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민준 씨, 오랜만이에요. 에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런데 민준 씨 없으니까 좀 심심해요. 에카가 살짝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에카 씨 생각 많이 해요. 서울 거리를 걷다가도 자꾸 트빌리시가 생각나네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통화를 끊을 때쯤 민주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에카 씨, 혹시 한국 오실 생각 있으세요? 에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고 싶죠. 하지만 비자도 받아야 하고 돈도 모아야 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어때요? 일하면서 한국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에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알아볼게요. 그날 이후 에카는 진지하게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고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죠. 민준도 한국에서 에카를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에카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민준 씨, 비자 나왔어요. 다음 달에 한국 갈 수 있어요. 민준은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정말요? 축하해요. 언제 오시는데요? 3월 15일이요. 인천공항으로 가요. 제가 마중 나갈게요. 꼭요. 민주는 벌써부터 설렜습니다. 에카를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에카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할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주는 친구들에게 에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지아에서 만난 친구가 한국에 온대. 친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오, 좋겠다. 외국인 친구 생기는 거네. 어떤 친구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다른 친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근데 진짜 그냥 친구야? 뭔가 더 발전할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마음은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 민준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동유럽 여성이랑 한국 남자? 주변에서 뭐라고 할 텐데.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걱정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한국 사회에는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특히 동유럽 여성과의 결혼은 중매나 상업적 결혼이라는 선입견이 강했죠.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에카는 그런 거 아니야. 진짜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고. 민준이 에카를 변호했습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드디어 3월 15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에카를 위한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드디어 에카가 나타났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그녀를 보는 순간 민주는 달려갔습니다. 에카 씨, 민준 씨.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에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한국에 진짜 왔어요. 환영해요. 진심으로 환영해요. 민준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에카는 꽃을 받아들고 향기를 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공항을 나서며 에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이 신기하고 설렜죠. 와, 여기가 인천공항이구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크네요. 서울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려요. 피곤하시죠? 아니요, 전혀. 너무 신나서 잠이 안 와요. 에카는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에카는 창밖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들 다 뭐예요? 저건 아파트고 저쪽은 오피스 빌딩이에요. 민준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카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넓은 고속도로, 빼곡한 건물들,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까지 모든 게 새로웠죠. 한국은 정말 발전했네요.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멋져요. 민주는 에카의 반응이 귀여웠습니다. 민주는 에카를 위해 미리 구해둔 고시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하고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었죠.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근처에 편의점도 있고 지하철역도 가까워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에카는 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완벽해요. 제 첫 한국 집이네요. 그날 저녁 민주는 에카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 먹는 한국 음식은 김치찌개였죠. 조심하세요. 좀 매울 수 있어요. 민준이 경고했지만 에카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에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맵다. 하지만 맛있어요. 에카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도 계속 먹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물을 더 따라주었죠. 천천히 드세요. 한국 음식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괜찮아요. 저는 매운 거 좋아해요. 에카는 끝까지 김치찌개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내일은 떡볶이 먹어봐도 돼요?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다음 날부터 에카는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죠. 민준이 추천해준 외국인 전용 학원이었습니다. 첫 수업에 들어간 에카는 긴장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유럽인은 에카를 포함해 2명뿐이었죠. 선생님이 에카에게 자기소개를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카입니다. 조지아에서 왔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에카의 한국어 발음은 약간 어색했지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에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수업이 끝난 후 한 중국인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발음 정말 좋아요. 얼마나 배우셨어요? 혼자 공부한 지 5년 됐어요.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요. 에카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5년 독학으로 이 정도면 대단해요. 에카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어 기뻤습니다. 학원 생활이 생각보다 즐거웠죠. 한편 민주는 에카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지만 에카에게 맞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카 씨, 제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직원을 구한대요. 관심 있으세요? 정말요? 하고 싶어요. 에카가 눈을 반짝이며 답했습니다. 다음 날 에카는 민준과 함께 그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는데 분위기가 아늑했죠. 카페 주인인 수진 씨가 에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 씨는 에카와 짧은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을 확인하고 카페 일에 대한 의지를 물었죠. 한국어를 얼마나 하세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기본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좋아요.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오는 카페라서 영어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에카 씨는 영어도 되죠? 네, 영어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수진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에카는 너무 기뻐서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민준도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안아주었죠. 첫 출근 날 에카는 긴장했습니다. 수진 씨가 카페 일을 가르쳐 주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커피 머신 사용법, 주문받는 법, 계산하는 법까지 배워야 할 게 많았죠. 하지만 에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를 하며 열심히 배웠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거나 커피를 엎지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진심으로 사과했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손님들도 에카의 진심을 알아봤습니다. 조지아에서 왔어요? 신기하다. 한국어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에카의 겸손한 태도에 손님들은 호감을 느꼈습니다. 점차 에카를 찾는 단골 손님들도 생겼죠. 오늘도 에카 씨가 일하네요.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드릴까요? 에카는 점점 한국어가 늘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거죠. 학원에서 배운 문법보다 실제 대화에서 쓰는 표현들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민준이 카페로 에카를 데리러 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게 두 사람의 일과가 됐죠. 오늘은 어땠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오늘 손님 중에 조지아 가봤다는 분이 계셨어요. 트빌리시가 아름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구나. 에카 씨 고향 이야기 들으니까 반가우셨겠어요. 네, 정말 반가웠어요. 조지아 이야기 오랜만에 했어요. 에카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에카가 가끔 고향이 그리울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들은 연락 자주 해요? 네, 매일 해요. 엄마가 제일 걱정하세요. 잘 먹고 있냐고 맨날 물어보세요. 당연하죠. 부모님은 다 그러시잖아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카가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법 한국 생활에 적응한 에카는 카페 일도 능숙하게 해냈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죠.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년 손님이 주문을 하면서 에카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누구예요? 수진 언니요. 에카가 답했는데 손님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언니?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에카는 당황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으니까요. 수진 씨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사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이 가고 난 후 수진 씨가 에카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카 씨, 한국에서는 손님한테 사장님을 언니라고 부르면 안 돼요. 너무 친근한 호칭이거든요.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에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한국어의 높임말과 호칭 체계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부르는 말이 달라지고 나이와 관계에 따라 존댓말을 쓰는 정도도 달랐죠. 학원에서 배우기는 했지만 실제로 쓰려니 헷갈렸습니다. 민준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헷갈려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예요. 정말요? 저는 평생 걸릴 것 같은데. 천천히 배우면 돼요. 에카 씨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민준의 격려에 에카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한국 문화를 배우기로 다짐했죠. 에카는 한국어 학원 외에도 요리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첫 수업에서 배운 건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먼저 김치를 잘게 썰어주세요. 그 다음 기름 두른 팬에 김치를 볶다가 밥을 넣으면 됩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에카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김치를 썰고 팬에 볶고 밥을 넣었죠. 마지막에 계란 후라이를 올리니 그럴싸한 김치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와, 맛있겠다. 에카는 자신이 만든 김치볶음밥을 한 숟가락 떠서 먹어봤습니다. 맛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에카는 민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저 오늘 김치볶음밥 만들었어요.
정말요?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다음에 만들어줄게요. 기대할게요. 에카 씨가 만든 김치볶음밥이라니 벌써 기대되네요. 며칠 후 에카는 민준을 자신의 고시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성껏 청소하고 꾸몄죠. 어서 오세요. 좁지만 편하게 있어요. 와, 깨끗하네요. 에카 씨가 꾸민 거예요? 네, 조금씩 꾸며봤어요. 에카는 부엌에서 김치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대로 김치를 썰고 볶고 밥을 넣었죠. 민주는 옆에서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손놀림이 제법인데요? 많이 연습했어요. 완성된 김치볶음밥을 접시에 담아 민준 앞에 내놓았습니다. 민주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어때요? 에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진짜로요? 정말요? 과장 아니에요? 과장 아니에요. 김치 양도 딱 적당하고 간도 잘 맞아요. 민주는 김치볶음밥을 다 먹고 나서 만족스럽게 배를 두드렸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뭘 배울 거예요? 된장찌개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집에서도 자주 먹어요. 민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에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혹시 부모님께 저 이야기 하셨어요? 민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에카 이야기를 아직 하지 못했던 거죠. 아직은. 아니에요. 왜요? 저 때문에 부담스러우세요? 에카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민주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외국인과 사귄다는 것, 특히 동유럽 여성과 사귄다는 것에 대해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걱정됐죠. 이해해요. 한국 부모님들은 보수적이라고 들었어요. 걱정되시죠? 에카가 먼저 이해해 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에카 씨.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좋은 타이밍을 봐서 말씀드릴게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에카는 웃으며 말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눈빛에서 아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에카와의 관계를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에 올라오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 내일 서울 갈 거니까 저녁 같이 먹자.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민준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에카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싶었죠. 다음날 저녁 민준은 어머니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따뜻하게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요즘 잘 지내니?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좋은 일 있어? 어머니의 질문에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이게 기회일까? 아니면 너무 이른 걸까? 고민하던 민준은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직업은?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이에요. 조지아에서 온 여성인데.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죠. 외국인이라고? 조지아는 어디야? 유럽이에요. 정확히는 코카서스 지역에 있는 나라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났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민준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여행 중에 만났고 에카가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독학했고 워킹홀리데이로 한국에 왔다는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가 끝나자 한숨을 쉬었죠. 아들아, 솔직히 걱정된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쉽지 않아.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잖니. 어머니, 저희는 아직 결혼 이야기까지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나고 있다는 건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민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에카와 진지한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저는 에카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니? 동유럽 여성과 한국 남자 결혼하면 다들 중매라고 생각하던데. 어머니의 말에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그게 두려웠던 거였죠. 저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만났고 서로 좋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건 너희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 어머니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민주는 답답했습니다. 에카의 진심을,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한국을 배우려고 노력하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한번 만나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에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글쎄다. 일단 내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려야 하는데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구나. 어머니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에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카 씨, 오늘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정말요? 어떻게 되셨어요? 에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좋은 반응은 아니었어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해해요. 에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잘 설명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민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에카는 의연하게 답했지만 민주는 그녀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아, 어머니한테 들었다. 외국인 여자친구가 있다며? 네, 아버지. 우리 집에 데려와라. 직접 보고 얘기해야겠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긴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더 보수적인 분이었으니까요. 민주는 에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에카 씨, 부모님이 만나보고 싶대요. 정말요? 에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주말에 우리 집에 같이 가요. 무섭지만. 가야죠.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어요. 에카는 용기를 냈습니다. 주말까지 남은 며칠 동안 에카는 준비를 했습니다. 한복을 입어볼까 고민하다가 단정한 원피스를 골랐죠. 그리고 조지아 전통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께 조지아 음식을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새로운 음식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드디어 주말이 왔습니다. 민준과 에카는 함께 민준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에카는 계속 긴장한 표정이었죠. 괜찮을 거예요. 에카 씨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니까 부모님도 알아보실 거예요. 민준이 에카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제가 실수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걱정 마세요. 에카 씨 그대로만 보여드리면 돼요. 민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와라. 어머니는 에카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카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에카는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약간 어색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그래, 들어와. 어머니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에카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응, 앉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에카는 준비해온 조지아 과자를 꺼내드렸습니다. 조지아 전통 과자입니다. 맛있으니 드셔보세요. 고맙구나. 어머니가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어는 어디서 배웠나? 혼자 공부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면서 배웠습니다. 혼자? 그럼 학원 같은 데는 안 다녔단 말이지? 네, 조지아에는 한국어 학원이 없어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음은 좀 어색하지만 의사소통은 되는구나. 네,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카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하니?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한국어 학원 다니고 주말에는 요리학원 다닙니다. 요리학원? 네, 한국 음식 만들고 싶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뭘 배웠는데? 김치볶음밥, 된장찌개, 불고기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잡채 배울 거예요.
열심히 하는구나. 어머니가 약간 감탄한 듯 말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이 상에 차려졌죠.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많이 먹어라. 어머니가 에카에게 밥을 퍼주었습니다. 에카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질이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죠. 젓가락 쓸 줄 아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연습했습니다. 아직 어렵지만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좋아. 한국에서 살려면 젓가락은 써야지. 아버지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식사 중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조지아에 있는 가족들은 뭐라고 하니? 딸이 한국까지 왔는데 걱정하시겠다.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지내는 모습 보여드리니까 이제는 응원해 주십니다. 그래도 부모 마음은 걱정되지. 우리도 민준이가 외국 나갔을 때 매일 걱정했거든. 어머니의 말에 에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부모님께 자주 영상통화하면서 안심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에카는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렸지만 에카는 고집을 부렸죠.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엌에서 둘이 설거지를 하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카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는 민준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지? 네, 진심입니다. 에카가 똑바로 어머니를 쳐다보며 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줍니다. 저는 그런 민준 씨가 좋습니다. 어머니는 에카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알겠다. 근데 너희 둘이 결혼하게 되면 문제가 많을 거야. 문화도 다르고 가족도 멀리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 배우고 싶고 민준 씨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에카의 말에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단단한 아이구나. 알았어. 내가 내 아버지 설득해 볼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에카가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과 에카는 민준의 집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에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님이 저 좋아하셨을까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표정이 나중에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민준이 에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며칠 후 민준에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에카 그 친구 괜찮은 것 같다. 열심히 사는 애더라. 정말요, 어머니? 민준은 기뻤습니다. 응. 아버지도 나중에 에카가 한국어 공부하는 거랑 요리 배우는 거 보고 감동하셨대. 진심으로 한국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게 보인다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아직 결혼은 일러. 좀 더 지켜봐야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말도 신경 쓰이고. 어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민준은 에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카는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에카 씨가 잘하신 거예요. 고마워요, 민준 씨. 민준 씨 덕분이에요. 그날 밤 에카는 조지아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민준 씨 부모님 만나고 왔어. 에카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좋아하시더니?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괜찮아졌어. 어머니가 제가 한국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좋아하셨대. 다행이다. 우리 딸 고생하네. 에카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 한국 생활 재미있어. 그리고 민준 씨가 잘 도와줘서 외롭지 않아. 그래도 조심해라. 외국에서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아. 알아, 아빠. 걱정 마. 에카는 부모님께 안심시키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카가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에카의 한국어는 거의 유창해졌고 카페 일도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에카를 무척 좋아했죠. 에카 씨, 오늘도 밝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좋죠? 에카는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한국어가 늘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 주인 수진 씨가 에카를 불렀습니다. 에카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언니. 두 사람은 카페 한쪽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에카 씨, 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성실하고 손님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제안이 있는데 정직원으로 일할 생각 없어요? 정말요? 에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끝나면 취업 비자로 바꿀 수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언니. 생각해 볼게요. 에카는 너무 기뻤습니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죠. 민준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도 기뻐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에카 씨도 한국에서 자리 잡는 거네요. 네, 정말 감사해요. 다 민준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에카 씨가 열심히 한 거죠. 두 사람은 이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예약한 레스토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곳이었죠. 와, 여기 정말 예쁘다. 에카가 감탄했습니다. 에카 씨 축하하려고 특별히 예약했어요.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만났던 조지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했죠. 생각해보니 우리 참 먼 길 왔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호텔에서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줄 알았는데 운명이었나 봐요. 에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에카의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의 도움으로 취업 비자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절차가 복잡했죠. 서류를 준비하면서 에카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민준 씨, 서류가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준비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하나씩 하면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 민준은 에카와 함께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증명 등 필요한 서류가 많았죠. 특히 조지아에서 받아와야 하는 서류들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조지아 대사관에서 받아야 해요. 그럼 부모님께 연락해서 부탁드려요. 제가 비용은 제가 보낼게요. 고마워요, 민준 씨. 한편 민준은 자신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에카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프로포즈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야, 반지부터 준비해야지. 어디서 할 건데? 특별한 장소가 좋을 것 같은데.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민준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반지를 고르러 갔죠. 보석상에서 여러 반지를 보다가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의 반지를 골랐습니다. 이 반지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보석상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은 장소였습니다. 민준은 에카가 좋아하는 곳을 생각했죠. 그리고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 만났던 조지아의 그 호텔처럼 느껴지는 곳, 에카와 자주 산책하던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민준은 에카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산책하고 싶어서요. 좋아요. 요즘 바빠서 산책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민준은 긴장했습니다. 주머니 속 반지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에카 씨, 여기 잠깐 앉아요. 민준이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에카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심호흡을 하고 에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에카 씨, 우리가 처음 만난 게 1년 전이에요. 맞아요. 벌써 1년이나 됐네요.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에카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해요. 저도요, 민준 씨. 민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카의 눈이 커졌죠. 에카,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민준이 반지 상자를 열며 말했습니다. 에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민준 씨,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평생 함께 해주시겠어요? 에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민준은 에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사랑해요, 에카.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그날 밤 에카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민준 씨가 프로포즈했어.
에카의 어머니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딸. 에카의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줄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고마워요, 아빠. 결혼식에 꼭 오셔야 해요. 당연하지. 우리 딸 결혼식에 안 갈 수 있나? 민준도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시면서도 걱정하셨죠. 결혼은 좋은데 준비할 게 많구나. 에카 부모님도 오시고 하면 신경 쓸 게 많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차근차근 준비할게요.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아버지도 동의하셨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장소를 정해야 했죠. 에카는 크고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고 싶어요. 너무 큰 결혼식은 부담스러워요. 좋아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웨딩홀을 예약했습니다. 자연스럽고 아늑한 분위기의 장소였죠. 에카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습니다. 수진 언니와 한국어 학원 친구들이 함께 갔죠. 에카, 이거 어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수진 씨가 심플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추천했습니다. 에카가 입어보니 정말 예뻤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에카가 결정했습니다. 민주는 양복을 맞췄고 결혼 반지도 함께 골랐습니다. 모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됐죠. 결혼식 한 달 전 에카의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민준과 에카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엄마, 아빠, 에카가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에게 에카의 부모님도 눈물을 흘렸죠. 우리 딸 잘 있었니? 네, 엄마. 잘 있었어요. 민주는 에카의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에카의 아버지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이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과 에카의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긴장했죠.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에카와 민준이 통역을 도왔습니다. 에카 아버지, 저희 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에카가 통역하자 에카의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감사합니다. 두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좋아졌죠. 민준의 어머니가 준비한 한국 음식을 에카의 부모님이 맛있게 드셨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에카의 어머니가 불고기를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카가 한국 음식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양가 부모님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에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긴장이 가시지 않았죠. 긴장돼요, 언니. 에카가 수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괜찮아. 오늘 에카가 제일 예쁠 거야.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옆에 있어줘서 든든해요. 웨딩홀에 하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에카의 한국어 학원 친구들, 카페 단골 손님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죠. 식이 시작됐습니다. 에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에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은 에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이 순간이 오다니. 에카가 민준 옆에 섰고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참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자란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주례의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혼인 서약이 진행됐습니다. 신랑 김민준 씨, 신부 에카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민준이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신부 에카 씨, 신랑 김민준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에카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두 사람은 키스를 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죠. 양가 부모님 모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에카의 한국어 학원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에카, 정말 축하해.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한 결혼하게 돼서 보기 좋아. 고마워. 다 너희 덕분이야. 친구들이 없었으면 외로웠을 거야. 카페 단골 손님들도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에카 씨 결혼하니까 이제 카페 못 보는 거 아니에요? 한 단골 손님이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계속 일할 거예요. 많이 오세요. 에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민준의 회사 동료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야, 민준아. 부럽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고맙다. 너희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 피로연이 끝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양가 가족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과 에카는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죠.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저희를 믿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부모님께 절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에카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민준의 어머니가 에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카도 에카의 부모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래, 딸아. 행복해라. 그것만이 우리 소원이다. 에카의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에카는 제주도가 처음이었죠. 와, 바다가 정말 예쁘다. 에카가 감탄하며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한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서 우리 사진 많이 찍어요. 두 사람은 제주도 곳곳을 여행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올라 일출을 보고 한라산을 등반하고 맛있는 흑돼지도 먹었죠. 민준 씨,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죠? 에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저도요. 민준 씨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죠. 에카는 집을 꾸미며 행복해했습니다. 여기는 거실이고 저기는 부엌이고. 우리 집이에요. 그래요. 우리 집이에요. 민준이 에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후 에카는 정식으로 취업 비자를 받았습니다.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게 됐죠. 또한 지역 도서관의 다문화 프로그램에서 한국어 강사 보조로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아이들 가르쳤어요. 조지아 노래도 가르쳐줬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에카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잘했네요. 에카 씨 목소리 예쁘니까 아이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몇 달 후 에카는 한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행사였는데 에카가 조지아 전통 동요를 가르치는 수업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이었죠.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에카는 무대에 올라 조지아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관객들은 감동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는 객석에서 에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카가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보다니. 행사가 끝난 후 한 기자가 에카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에카 씨, 한국에서의 삶이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언어도 문화도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남편이 항상 옆에서 지켜줬어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고향이 됐어요. 처음에는 기술과 발전만 보였는데 이제는 따뜻한 사람들의 정을 느껴요. 한국은 사랑이 꽃피는 나라예요. 에카의 인터뷰는 뉴스에 방송됐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SNS에서는 에카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죠. 정말 감동적이다. 이렇게 한국을 사랑해주는 외국인이 있다니. 에카 씨 같은 분들 때문에 한국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칭찬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조지아에 있는 에카의 가족들도 이 뉴스를 봤습니다. 에카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딸아,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고마워요. 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딸을 믿고 보냈는데 딸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엄마가 기뻐.
에카의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에카야, 한국은 좋은 나라구나. 우리도 언젠가 다시 놀러 가마. 네, 아빠. 꼭 오세요. 제가 한국 곳곳을 안내해 줄게요. 지금도 민준과 에카는 완벽하지 않지만 매일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달라도 말이 다르더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증명했습니다. 에카는 한국어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게 됐고 한국 문화에도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제 김치도 직접 담그고 명절에는 송편도 빚습니다. 민준의 가족들은 에카를 진짜 딸처럼 아낍니다. 명절 때마다 에카가 오기를 기다리고 에카가 만든 음식을 자랑스럽게 이웃들에게 대접하죠. 우리 며느리가 조지아에서 왔는데 한국 음식을 정말 잘해요. 민준의 어머니가 자랑하십니다. 이웃들도 에카를 좋아합니다. 정말 보기 좋은 부부예요. 에카 씨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해요. 이제 한국은 에카에게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조지아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죠. 여러분도 편견이 아닌 따뜻한 시선으로 이런 사랑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